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선 주자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요즘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전례 없는 일극체제의 늪에 빠졌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 정치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공고해졌다. 아무래도 이제 사법 리스크 등등을 거론한 것 같아요. 자, 당원들 주관식 시험 아닌 객관식 시험에 익숙하다. 좋은 문항이 필요하다. 자,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다음 중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적합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다 쓰고, 만약에 1번에 홍길동, 2번에 누구, 그러니까 1번에 최수영, 2번에 정광재, 3번에 김진욱, 4번에 최수영, 성치훈 이렇게 쓰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그런 뜻으로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해서 공고화되고 있다. 이 부정적 이미지를 누가 씌우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검찰이 씌우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내내 씌워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민의힘이 같이 동조해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게 이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더 공고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마저도 이렇게 같이 부정적 이미지를 공고화시키는데 일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주관식 시험이 아닌 객관식 시험에 익숙하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이 시험을 왜 객관식으로 하느냐, 뭔가 주입식 교육만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창의적으로 하려면 주관식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던 건 뭐가 됩니까? 지금 뭐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그 사지선다형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호명하지 않고 이 지금 객관식이 아닌 주관적으로 누가 제일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만약에 추대가 아닌 경선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추대 얘기는 꺼낸 적도 없고요. 모든 경선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잠룡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식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럼 주관식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 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본인의 각인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차기 대선 범진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40.8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이 숫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셨고, 자,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과거에 이준석 개혁신당과 합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과 11일 만에 철회가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과 연합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고, 새로운 세력 형성되면 더 좋다. 창당 3주면 된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2달 만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탄핵 인용이 된 경우에
자, 계약 신당과 깨진 이유, 부부가 헤어지고 난 뒤엔 이혼 사유에 대해 말하지 않는 법. 요즘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그 연예인들이 많아서 이 말은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만약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제3지대에 룸이 좀 있겠습니까? 창당은 물리적으로 3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창당한 당을 통해서 선거 보조금 반환받을 수 있는 15%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당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할 텐데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 이청리가 만났을 때는 예. 사실 정략적인 접근이 강했죠. 당시에 현역 의원들을 모으면 조금 더 세를 확보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선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급급했지 어떤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화학적 결합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었다고 예. 봅니다. 그 결별 과정을 이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헤어졌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공통의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잘 붙이려고 해도 그건 깨지기 쉽기 마련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기 대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내용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이런 시나리오도 짚어봤습니다.